CIP 조건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요.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CFR이나 CIP는 어디입니까? 여기까지 두 항구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투 포트죠. 두 항구가. 근데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CPT, CIP는 밑에 있죠. 어디까지 갈까요? 수입지에 최종 도착한다면 수입지에 어떤 보세구역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입니다. 여기까지도 한국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국까지 오면은 그러면 이게 CF와 CIP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CIP, CIP는 어떻게 될까요? FOB처럼 위험이 여기까지밖에 안 오죠. 여기까지 오죠. 그죠? 그런데 잘 보시면요. CPT, CIP는 위험이 FCA처럼 이렇게 공장 근처에 여기까지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차이 나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서울의 공장에서 부산항까지 올 때는 이 그림 이렇게 가깝지만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겠죠. 여기서 우리 공장 가까운데 특정 지역에서 내가 위험이 끝나는가와 이게 부산항까지 내려올 때까지 이렇게 끝나는 것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찌 됩니까? CFR과 CIP는 이렇게 항구와 항구로서 끝나지만은 CPT, CIP는 어디 될까요? 그 수입지 항구를 시도했고 또는 수입지의 내륙의 지방의 어떤 특정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투 포트라 부르는데 이럴 때는 뭐라 볼까요? 투 로케이션이다 부릅니다. 그럼 로케이션이 항구일 수도 있고 또는 내륙의 플레이스일 수가. 그래서 투 로케이션이 중요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만 더 차이할 게 이렇게 위험의 부담이 내가 항구를 가든 내수로 가든 내륙집으로 가든 위험이 여기서 끝난다는 거. 그리고 하나만 더 갈게요. 자, 그러면요. 우리 CFR은 여기까지, 그죠? 가되 서울서 부산항까지 오고 다시 부산항에서 LA항까지 갔죠. 그러면 만약 여기까지 갈 때는 어찌 될까요? 여기서 지금 차가 이전에서 어디까지? 이렇게 내륙운송 한번 가고요. 해상운송 가고 또 내륙이든 뭐 이렇게 또 비행기든 한번 가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 운송이죠. 단지 달랑 배만 가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운송이죠. 이런 여러 운송이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우리 CFR과 CIP는 단지 뭐라 그랬죠? 여기 해상운송의 계약을 운송계약만 체결한다는데 이럴 때는 뭐라 하냐면은 이 여러 운송 구간에 대해서 각각 구간이 다르죠. 각각 구간이.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각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륙 운송의 구간, 해상 운송 구간, 또 내륙 운송 구간. 여기 이거는 수입지 쪽이잖아요. 그럼 우리 수입지 쪽은 잘 모릅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 구간을 일일이 수출자가 이걸 다 일일이 나는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지 일일이 다 보험을 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요. 이 첫 번째 운송이 누가요? 바로 내수로 운송. 우리가 해서 뭐 CJ 대한통운이라고 봅시다. 이게 우리 HMM이라고 보고 이건 미국의 운송회사라고 봅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운송액을 계약을 하면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개별적으로 각각을 추가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전 구간을 커버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 셀러 입장에서는 이 한 사람이 전체를 해주는 처리해주는 단일 운송 체계로서 보험을 처리해주는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 입장에, 다시 말해서 대한통운 입장에서는 각각의 서로 다를 입자죠. 서로 다른 이종의 운송업체들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사후생이면 이 사람이 대신 셀러는 보내주고, 여기 사후생이면 이 사람이 대신 셀러는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기까지 오는 계약을 뭐라 하냐? 여기서는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냥 우리 프라이트란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런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캐리지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운송비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다는 거 하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세 번째로 이 장소가 어디냐는 거죠. 이 장소가 수출지 내륙에 만약 이 장소를 못 구한다면은 바이하고 셀러하고 합의가 안 되면은 이 장소는 누가 전적으로 셀러가 선택해버린다. 이것이 많이 됐던 문제죠. 우리가 공장도 조건에서 만약에 그런 장소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다면 셀러가 선택을 권한이 있어서 셀러가 임의대로 처분해야 된다. 그의 목적에 알맞는 그런 조건으로 처리해버린다. 이런 말씀을 한번 했다죠. 그와 똑같은 거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는 주의하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영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CPT라는 것은 말 그대로
carriage paid to입니다. to는 뭐죠? 장소에 둔 차죠. 그럼 어디까지요? 어떤 수입지에, 여기가 만약에 수출지라면요. 항구라면 수입지 항구까지 가든 아니면 수입지 내륙까지 가든 요 장소가 항구든 내륙이든 플레이스든 가는 거죠. 요까지가. 요 장소까지 갈 때까지 paid 비용을 다 어디서 우리 공장에서 요까지 갈 때까지 비용을 다 내가 부담한 그죠? 그런 걸 지급을 한 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런데 요렇게 갈 때는 해상 운송의 프라이트라 부르는 걸 이만큼 여기죠? 여기에 어떤 일정 지점에 내주겠죠? 이만큼을 뭐라 불렀다? 우리가 운송비라 불렀습니다. 운임이 아닙니다. 이런 단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줄여서 CPT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carriage paid to CPT란 to 이하의 장소까지 갈 때까지 우리가 발생하는 모든 운송비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랬죠. 그렇죠? 바이에 건네주는데 그때 언제 됩니까? 바이에게 내가 요렇게 요까지 올 때까지가 아니라 어디 된다고? 물건이 딜리버를 하는데 인도할 때 요때 내가 위험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요 자리가 뭐죠? 캐리어에게 그 계약 물품을 건네줌으로써 저 캐리어가 언제 건네줍니까? 여기까지 갈 때까지 건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요렇게 캐리어가 차를 가지러 오겠죠. 그럼 우리도 여기 있죠. 우리도 여기 요렇게 차가 있겠죠. 어떤 여기는 물건이 실려 있어요. 가져가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앞에서 시작할 때 뭐랬습니까? 실어주지도 않고 내려주지도 않는다죠. 그래서 우리 셀러가 어느 장소에서 우리 공장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물건을 건네주는데 요 캐리어 누가요? 바이어가 지명한 캐리어가 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어떻게? 수입지 항구도 아니고 수입지 내륙 구간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노미네이트가 아니라 컨트랙트죠. 그죠? 근데 누가 컨트랙트 한 겁니까? 셀러가요. 왜? 여기까지 비용을 전부 셀러가 무니까. 그래서 바이가 무는 게 아니고 셀러가 물기 때문에 셀러가 계약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FO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FCA 같은 거 어떤 경우요? 셀러가 노미네이트하고 어레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CPT나 CIP는 어떻게 됩니까? 셀러가 계약해서 이 전체를 계약한다 그랬죠. 우리가 했죠. 앞에서도 잠깐 말합니다. 이 세 가지 구역이라면은 뭐라고요? 전체를 우리가 전체를 일괄 운송 체제로 그렇게 계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포르케도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셀러가 may do so 그렇게 그 캐리에게 내가 물건을 건네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 어떤 방법으로요? physical possession. 다시 말해서 어떤 물리적인 점유를. 다시 말해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계약 물품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런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방법이 뭐죠? 바로 CPT 조건으로. 그리고 at the place of it, the means of transport used. 이미 계약하기로, 운송하기로 내가 합의 본 그런 어떤, 그죠? 운송 수단에다가 적합한 방법으로 그런 방법으로 그죠? 적합한 장소에서 그렇게 건네주면 된다. 그 자리가 바로 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시니까 일단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은 계약 물품이 우리가 이렇게 나오죠. 일단은 계약 물품이 have been delivered to the buyer에게 건네지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In this way. 이런 방식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약 물품이 건네집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In this way가. 어떤 방식이요? 자, 셀러의 공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어떤 장소에서 물건을 실은 차에서 여기에 가지러 온 누구죠? 여기에 이제 캐리에게 건네지는 이런 방식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까지? 수입지 항구나 그 다음에 수입지 내륙까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셀러는 does not guarantee. 다시 말해서 그 계약 물품이 will reach the place destination, 최종 도착지까지 안전한 방법으로 또는 우리가 계약서에 명기된 그런 수량으로 가든 안 가든 나래를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공장에서 가까운 어떤 특정 합의본 지역에서 물건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CFR이든 그죠? 또는 CIP든 간에 여기까지 수입지까지 올 때까지 아니고 어디까지입니까? 수출지 항구에서 나는 책임이 끝나지. 여기까지는 네가 배를 내가 비록 계약을 해줬지만은 가든 안 가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용을 줬으니 여기서 가다가 사고 생기면 누구 책임진다고요? 바이가 책임집니다. 그럼 다른 말을 좀 해볼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CIF라는 놈이 보험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걸 보험을 누가 책임지냐? 바이가 보험 들어야 됩니다. 왜요? 셀러는 여기까지 갈 때까지만 나는 운송비만 책임지는 거지 이 사에서 사고 날 때 대해서 보험은 책임 안 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답답한 사람은 바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린시장 갈 때 이렇게 I라는 게 하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코텀즈는 I만 있어야 보험을 체결한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CFR에서는 보험을 안 들어주니까 셀러가 보험을 안 들으니까 바이어가 자체적으로 보험을 드셔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할까요? 우리 공장에서 다 서울 공장에서 어디까지? 부산 한까지 올 때까지 이렇게 짧은 거리 올 때까지 누굽니까? 누가 해야 돼요? 셀러 네가 스스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또 한번 신경 써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요. 왜 이런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왜 그러냐면 위험이 셀러가 바이에게 이전하는데 그죠? 언제냐면 계약 물품이 delivered to the buy에게 이전될 때 모든 위험이 이전되기 때문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그 물건들을 건네줌으로써 handling AOB죠. 캐리에게 캐리 어디서 건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 공장에서 조금 떨어진 내륙의 특정 장소에서. 그래서 셀러는 뭐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러는요 내가 어디까지요? 여기서 공장에 떨어진 장소 여기서 주더라도 부산항 지나고 수입 LA항 지나든 여기까지든 또는 미국의 만약에 내륙 지방까지는 여기까지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운송 계약은 체결을 합니다. 그죠? 비용도 주죠. 그러나 위험은 어디까지? 어떤 공장에 좀 떨어진 요 내륙 지방에서 끝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할 때, 그죠? 이렇게 내가 어디까지 최종 합의본 도착지까지 인도할 때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캐리지를 부담하면서 계약도 체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비록 위험은 내가 국내 다시 수출지 국내에서 하지만 비용은 다 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얘기가 나왔네요. 예를 들어서요.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화물은요. 핸들 OF이죠. 핸드오버, 그죠? 캐리에게 건네줍니다. 어디서? 라스베가스, 내륙이죠? 그럼 좀 전에 했죠. 공장에 서울의 경장에서 어떤 내륙 지방에서 부산항을, LA항을 내륙으로 간다죠. 마찬가지로, 요 라스베가스는 한국 아니죠. 내륙의 어떤 지점에서 운송을 하려합니다. 어디까지요? 영국의 사우샘프턴까지요. 또는 영국의 윈체스턴까지요. 그죠? 윈체스터는 또 내륙 지방입니다. 요거는 한국어요. 사우샘프턴 바로 위에 있죠. 바로 근처에 1시간 정도 거리. 그게 윈체스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륙에서 만약에 항구로 가든 또는 내륙에서 항구로 또 내륙으로 가든 여기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자, 서울의 공장에서 내륙 지방에서 부산항을 거쳐서 LA항까지 여기까지 가든 아니면 조금 더 가서 내륙의 보세구역까지 가든 그래서 이렇게 뭐랬죠? 투 로케이션이라고 그랬죠. 바로 그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륙 지방에서 항구로 가든 한탄 더 다음 칸이죠. 그 다음에 그죠? 내륙으로 가든. 근데 잘 보세요. 사우샘프턴 항구로 거쳐서 내륙으로 가겠죠. 그 말은 항구보다 조금 더 멀리 말입니다. 이렇게도 순서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either case, 어느 경우든 간에 인도는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든 저런 경우든 인도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in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공장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국내의 어떤 지점까지만 내가 위험을 책임지지, 그 이후에 부산항, LA항, 내륙 지방까지는 책임 안 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 끝납니다. 그래서 셀러는요, 그랬던 말했던 make control carriage, 사우샘프턴이나 혹은 윈체스까지 서로 합의본 지역까지 운송 계약은 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용은 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 문제 보시면요, 인도 장소와 목적지는 다시 말해서 그 인도하는 장소와 또죠, 최종 목적지는 인도 지점은 계속했죠. to location이 중요합니다. 아시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to port가 아닙니다. 자, 그 중에 한 place죠. place 또는 point죠. 그죠? 만약에 하나는, 왜냐면요, 이 place가 항구일 수도 있죠.
공항일 수도 있고, 포인트는 어떤 지점이 또 내륙일 수도 있다죠.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부 다 수출지마다 있다면요. 이런 지점에서 물건이 이전됩니다. 트랜스포, 그리고 또 위험도 이전되죠. 그리고 또 도착지의 어떤 장소나 도착지 항구, 어디입니까? 최종 목적지로 합의된 그 장소까지 올 때까지 물건은 어찌 됩니까? 모두 다 그 장소에서 우리 계약 물품이 그 포인트가 셀러 거기까지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는 거죠. 그러니 수출지의 내륙의 어떤 지점과 수입지의 항구나 또는 어떤 지점을 이 지점을 명확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CPT는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디까지입니까? 국내 내륙의 어떤 운송 지점에서 어디까지요? 수입지의 항구 또는 어디까지입니까? 내륙 지방까지의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비를 다 지급하는 조건이다. 그래서 항상 두 장소, 즉 인도 장소와 목적지를 명확하게 투 로케이션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는 게 어떤 이야기죠? 위험은 어디서 끝나요? 이렇게 내륙 지방에서. 비용은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까지. 또는 항구에서부터 네 번째로. 그럼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죠. 공장도 조건은 공장에서 위험과 비용이. 그리고 FC도 여기까지 위험과 비용이.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FAC도 그죠? FOB도 똑같죠. 거기까지가 비용도 위험이. 그런데 여기부터는 뭐가 바뀌어요? CFR, CIF. 위험은 어디까지? 한국까지. 비용은 여기까지. 물론 CIF는 보험 하나 두고. 또 뭡니까? CPT는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가기나, 그죠? 체중 가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여기까지만 위험을 가지고 여기까지 비용을 준다. 그래서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CIP. CIP는 뭐죠? CFR에다가 CPT에다가 보험 하나 첨가한 거죠. 그래서 운송비를 주되 또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 사고 생기면 안 되니까 보험도 든다는 거죠. 그럼 바이어가 보험 혜택 본다는 거죠. 셀러가 돈을 들여주고. 그래서 CIP는요, 역시 어떤 의미냐면 셀러가 그 물건을 인도하는데 인도할 그때 바이어에게 바로 위험이 이전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면 계속 똑같습니다. 수출지의 어떤 공장에 가까운 어떤 수출지 내륙 지방을 말하면 여기까지만 책임진다. 나머지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누구인데 건네준다? 캐리어에게 건네줌으로써 내가 위험이 이전된다는 거죠. 그 캐리어는 누굽니까?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가 계약한 사람이에요. 왜? 이 캐리지를 다 셀러가 지불할 거니까요.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자, 앞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셀러가 이렇게 건네줄 수도 있죠. 누구예요? 캐리에게 피지컬 포지션에서 다시면서 점유권을 그죠? 이렇게 물품 점유권을 그런 적정한 방법과 적정한 장소에서 건네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그 계약 물품이 바에게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셀러는 단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입니까? 그 물건이 최종 도착지까지 도착할 건지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그 수량이 적혀 있는 대로 근데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공장에서 여기까지만 내부 지방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지 이게 부산 안 가고 LA 안 가고 내륙의 어떤 지방 갈 때 여기까지 갈 때까지의 문제는 나는 신경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비용은 주는데 위험이 이전이 안 된다는 것은 사다 사고 나든 마든 관계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우리 했습니까? CPT에서 내가 이거는 조문이 없지만 바이가 보험을 드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CIP에서는 대신에 이 보험을 들어줄게. 그러면 사고 생기면 보험 다 먹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를 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위험이요. 어디 바이가 이제 이전된다고요? 그렇죠. 딜리버든 by handing them over carrier. 캐리어에 이전돼 버리죠. 다시 말해서 수출지의 어떤 내륙의 어떤 장소에서 이전되니까 여기까지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는 안 한다는 거죠.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랬든 말았든 셀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적 어디 내륙에 의해서 어디까지 항구든 그죠? 부산 아니고 LA항이든 또는 내륙 지방까지 운송비는 다 계약을 체결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운송 계약이 어떻게 됩니까? delivery to죠? 그죠? 내륙 운송의 그죠? 수출지 내륙이었던 지점에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합의본 도착지까지 그게 항구든 내륙의 보세구이든 이 말입니다. 또 하나 나왔죠. 예를 들어서 그죠? 라스베가스 가서 사우샘프톤이 항구로 가든 또는 윈체스터 내가 내륙으로 가든 어떻게 될까요? 위험은 어디서 진된다고요? 처음 시작은 내륙인 라스베가스 위험이 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또 보시면요. 계속해서 나오죠. 뭐 나와요? 정확한 인도 장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시니까 보험을 들어가는 그죠? 그래서 인도 장소하고 그리고 목적지에 대해서 CIPC는 역시 마찬가지 to location, 두 장소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장소가 있다면요. 그 장소에서 물건이 트랜스퍼 이전되면서 또한 위험이 이전되는 거고 그리고 도착하는 그 장소가까지 물건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디 여기까지 비용은 영화는 다른 말로 첫 번째 장소에서는 트랜스포트 리스크 위험이 이전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빠져있지만은 두 번째 장소는 뭡니까? 비용이 이전되는 장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CIP는 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험을 하나 더 넣는다는 보험을 하나 더. 셀러가 올소죠. 계약도 해야 되고 또한 역시 뭡니까? 보험책이라는데 이것으로 가봅니다. 이 보험을 누구를 위험을 대비한 거예요? 바이 위험들. 다시 말해서 바이의 혜택을 본다는 거죠. 사고 나면. 그죠? 어떤 혜택이? 리스크 오브 로스, 분실할 위험. 다시 말해서 배가 이렇게 가다가 분실할 거죠. 가다가 또 내리운송까지 또는 데미지블 그런 위험들. 어디 붙습니까? 포인트 오브 딜리버리. 내가 수출지 내륙이 일장소에서 수입지에 항구나 내륙까지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데미지나 로스에 대한 위험을 다 부담한다는 겁니다. 보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그런데 또 나왔죠. 그런데 보험을 들으라라고 했었는데 그런데 2020에서는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보험을 들은 조건, 보험이 어려움을 야기할 수도 있대요. 어떻게 해요? 수입지 국가에서 보험을 만약에 현지에서 보험을 체결하다 한다면 그러면 왜 했잖아요. 셀러가 물건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지 그 남의 나라 보험회사나 운송회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생긴다 봐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양 당사자야 차라리 뭡니까? 보험이 아닌 CPT를 해버리라라고 다시 말해서 슈드 명령 아닙니다.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CIP 보험을 든다면요. 어떤 보험을 들어요? 이걸 네가 수입지에서 못하면 수출지 회사에서 보험을 들겠죠, 나라에서. 어떤 보험을 들었냐니까, 봐야, also note 되시죠? 이런 건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Under CIF 인코텀 2020죠? 다시 말해서 인코텀 2020의 룰에 의해서는요, 셀러가 뭐가 되냐면은, extensive insured cover, 아주 광범위한, 그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합당한 거예요? ICCA에 적용되는 거죠. 여기에 부응하는 그런 광범위한 그런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는 시밀러 클로즈 어떻습니까? AR이라 그랬죠. 뭐보다는요. 적은 ICC가 아니라 한정적인 C가 아니라 조금 더 광범위한 그런 폭넓은 그런 보험 혜택을 드는 A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꼭 반드시 A를 들어야 됩니까? 네, 그렇죠. 말이 없으면 A를 듭니다. 그죠? 업무적으로. 이게 이제 2020에 바뀐 거죠. 2010에서 어쩝니까? 내가 CIP든 CIP든 둘 다 C를 들었어요. 2020에는 A로 바뀌었죠. CIP가. 그런데 굳이 말이 없으면 A로 하겠지만 내가 C라든 B라든 낮출 수 있죠. 서로 합의 봤죠. 그래서 그랬죠. It is our still open입니다. 뭐가요? 그런데도 서로 문이 열릴 수 있는 당사자에게 뭐라고요? Agreed on the low level of cover. 다시 말해서 요 A보다 낮은 B라든지 낮은 C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문이 열려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역시 우리 CIP는 CPT와 같이 인도 장소, 수출지 내륙이죠. 이 장소와 목적지, 그죠? 이 두 장소를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더 다르죠. 그리고 또 보험은 뭐로 든다? ICCA를 하는데 또는 유사한 조건에 ER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게 없다면은 이런 게 안 하면 서로 합의 봐서 B나 C를 낮춰야 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CIP에서 맡은 것처럼 얼마나 할까요? 계약 금액의 송장금의 110% 다시 말해서 10% 업을 해라 이야기죠. 자, 이런 건 뒤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해상운송에서는
유일하게 항공운송이 아니라 해상운송 유일하게 이렇게 초과보험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고 날 확률이 가장 많은 게 해상운송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시한 것은 우리가 보험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가 수출자인데 원래는 혜택은 누가 본댔죠? Against by the 리스크죠. 그럼 바이가 봐야 되는데 바이가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계약했어요? 셀러가 계약했죠. 업무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고 나면은 셀러로 되어 있으니까 사고 나면은 이 청구를 처분들 바이오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받으면서 뭡니까? 보험증권에다가 배설을 해주는 거죠. 배설한 건 뭡니까? 권리 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험증권의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게 행위가 바로 배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어가 혜택을 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